안녕하세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초급 2A 문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을게요. 같이 공부해 볼까요? 저는 식당을 예약할 거예요. 제가 식당을 예약할게요. 배가 불러요. 나중에 먹을 거예요. 배가 불러서 나중에 먹을게요. 첫 번째 예문에서 동사 예약하다에 리을 개요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동사 먹다에 을개요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에 을개요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첫 번째 문법, 을게요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문법 을게요는 동사 뒤에 붙어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의지 또는 약속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그럼 을게요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문법 을게요의 형태 연습을 같이 해볼까요? 을게요는 앞에 오는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리을게요 또는 을게요를 바꿔서 말해요. 앞에 오는 동사에 받침이 없거나 리을 받침이 있으면 리을게요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동사에 리을게요를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보다, 사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갈게요, 볼게요, 살게요. 이렇게 리을 받침 다음에 기억이 오면 갈게요로 이렇게 깨요로 발음해요. 그리고 동사에 받침 리을이 있으면 받침 리을이 사라지고 리을 개요를 붙여서 말해요. 여러분이 해보세요. 확인해 볼까요? 만들게요. 원래 있던 리을 받침이 사라지고 다시 리을 개요를 붙여서 말했어요. 동사에 받침이 있으면 을게요를 붙여서 말해요. 다음 동사에 을게요를 붙여서 말하세요. 먹다, 읽다. 확인해 볼까요? 먹을게요, 읽을게요. 리을 받침 다음에 기억이 와서 먹을게요로 발음했어요. 먹을게요. 네. 읽을게요로 발음해요. 그리고 불규칙 동사 듣다, 디귿 불규칙, 돕다, 비읍 불규칙도 연습해 볼까요? 동사에 불규칙 동사에 을개요를 붙여서 말하세요. 듣다, 돕다. 확인해 볼까요? 들을게요, 도울게요. 듣다는 리을 받침으로 바뀌었어요. 돕다는 우로 바뀌고 리을 개요를 붙여서 말했어요. 을게요 문법 이해해요? 그럼 더 연습해 볼까요? 을게요 문법을 연습해 볼까요? 을게요는 언제 사용해요? 동사 뒤에 붙어서 의지 또는 약속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그럼
다음 사진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내일이 제 생일이에요. 꼭 오세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네, 꼭 갈게요. 친구가 생일이에요. 초대를 받았어요. 그 생일에 가겠다고 여러분의 의지 또는 가겠다는 약속을 할 때 꼭 갈게요 라고 말해요. 2번. 왜 숙제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죄송해요. 다음에는 꼭 숙제를 할게요. 선생님이 숙제를 안 했다고 여러분에게 꾸중을 했어요. 그때 다음에는 꼭 숙제를 할게요 라고 여러분의 의지를 말하고 선생님께 약속을 해요. 이렇게 을게요 앞에 꼭을 쓰면 여러분의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꼭 갈게요, 꼭 할게요 라고 말해요. 3번.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네, 주문할게요.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주문을 받아요. 그때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은 네, 주문할게요 라고 말해요. 이때는 여러분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약속은 아니에요. 마지막. 책이 무거운데 도와줄래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제가 도와줄게요. 네, 친구가 무거운 책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은대 표현은 뒤에 오는 이야기에 대한 배경 또는 이유를 나타낼 때 사용해요. 이렇게 뒤에 제안 표현이 올 때도 앞에 이 제안을 하게 된 배경, 사실을 말할 때 은대를 사용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네, 친구가 무거운 책을 많이 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친구를 도와주겠다는 의지를 말해요. 이렇게 을게요는 여러분의 의지 또는 어떠한 약속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랑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꼭 숙제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네,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많이 얘기해요. 이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선생님에게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을게요 문법 이해해요?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의지 또는 약속을 표현할 때 사용해요. 을게요 문법을 더 배워볼까요? 을게요는 언제 사용해요? 의지 또는 약속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하겠다는 여러분의 의지를 나타낼 때 을게요를 사용해요. 그리고 안 좋은 일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때는 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요. 예문을 볼까요? 열심히 공부할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낼 때는 열심히 공부할게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다, 담배를 피우다. 담배 뭐예요? 담배는 이렇게.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담배를 피우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좋지 않은 행동은 그 행동을 하지 않을게요 라고 여러분의 의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을게요 문법은 주어가 반드시 1인칭이어야 해요. 예문을 보세요. 민수 씨가 갈게요. 민수 씨는 주어가 3인칭이에요. 사용할 수 없어요. 주어가 제가 또는 내가 이렇게 나, 저처럼 1인칭인 주어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의지를 말하고 내가 약속하기 때문에 주어는 반드시 1인칭이어야 해요. 그리고 의지와 약속을 표현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의문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문을 보세요. 제가 먹을게요? 주어가 1인칭이고 의지를 표현할 때 의문문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먹을게요 라고 이렇게 평서문으로 이야기해요. 을게요 문법 이해해요? 그럼 다음 문법을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 기. 같이 공부해 볼까요? 사과가 커요. 사과 크기가 커요. 한국어를 배워요. 그것이 재미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가 재미있어요. 첫 번째 예문에서 크다 형용사에 기를 붙여서 말했어요. 두 번째 예문에서 배우다 동사에 기를 붙여서 말했어요. 이렇게 동사 또는 형용사에 기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오늘의 두 번째 문법, 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 기. 기는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그 동사 또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꿀 때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비슷한 문법을 배웠어요. 뭐예요? 네, 동사에 뭐뭐는 것을 붙이는 문법이 있었죠? 동사에 뭐뭐는 것을 붙이면 이것도 명사로 바뀌어요. 비슷한 문법이에요. 하지만 기는 형용사도 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이 문법을 더 연습해 볼까요? 문법 기의 형태 연습을 해 볼까요? 앞에 오는 동사 또는 형용사에 받침이 있거나 받침이 없거나 상관없이 모두 기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동사에 기를 붙여서 말하세요. 가다, 보다, 먹다, 걷다, 살다. 확인해 볼까요? 같이 읽으세요. 가기, 보기, 먹기, 걷기, 살기. 동사에 받침이 없거나 받침이 있거나 불규칙, 리을 받침 모두 상관없이 기를 붙여서 말해요. 아주 쉬워요.
그런데 모든 형용사에 기를 붙일 수 있어요? 아니에요. 형용사는 몇 개의 형용사에만 기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형용사에 기를 붙여서 말하세요. 크다, 빠르다, 굵다, 발음 굵다예요. 다음 박다, 세다.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따라 같이 읽으세요. 크기, 빠르기, 굵기예요. 이렇게 겹받침 리을 기억이 있을 때는 뒤에 자음 기억이 오면 리을로 받침 소리가 나요. 다음 밝기, 세기. 여러분 잘 보세요.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예요. 크게라는 말은 있어요. 크다를 명사로 바꾸면 크기예요. 하지만 작기라는 말은 없어요. 다음 빠르다 반대말은 느리다예요. 느리기라는 말은 없어요. 빠르기예요. 굵다, 박다, 세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동사는 몇 가지 특별한 단어는 기를 붙여서 사용할 수 있지만 어떤 단어는, 어떤 형용사는 기를 붙일 수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문법, 기를 더 연습해 볼까요? 기는 언제 사용해요? 동사 또는 형용사에 기를 붙여서 동사 또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줄 때 사용해요. 그래서 동사 또는 형용사에 기를 붙이면 명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명사의 역할이 뭐예요? 주어 또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연습해 볼까요? 다음 사진을 보고 대화를 완성하세요. 1번. 한국어는 뭐가 제일 어려워요? 뭐가라고 주어의 역할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가 어려워요. 주어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어의 역할로 올 수 있는 명사가 와야 해요. 그래서 말하다 동사를 말하기로 바꿔서 말했어요. 2번. 왜 안 먹어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이가 아파서 먹기가 힘들어요. 뭐뭐가 힘들어요. 앞에 주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명사가 왔어요. 먹기. 먹다 동사에 기를 붙여서 먹기 명사가 되었어요. 3번. 취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확인해 볼까요? 한국 노래 부르기가 취미예요. 뭐뭐가 취미예요. 여기도 주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명사로 바꿨어요. 부르다 동사를
동사에 기를 붙여서 부르기, 명사로 바꿔서 말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문법 기 이해해요? 대화를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어는 뭐가 제일 어려워요? 한국어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안 먹어요? 이가 아파서 먹기가 힘들어요. 취미가 뭐예요? 한국 노래 부르기가 취미예요. 이렇게 기 문법은 앞에 오는 동사 또는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줘서 주어 또는 목적어로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문법이에요. 그럼 이 기 문법을 조금 더 공부해 볼까요? 두 번째 문법, 기에 대해 더 배워볼까요? 두 번째 문법 기가 동사와 같이 쓰이면 뒤에 감정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예문을 같이 보세요. 앞에 동사에 기가 붙어서 주어로 쓰이면 가 쉽다, 가 어렵다, 가 좋다, 가 싫다, 나쁘다, 재미있다, 편하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와 같이 말할 수 있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한국 드라마 보기가 재미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다 또는 보다에 기를 붙여서 일어나기, 보기로 말해요. 그리고 뭐뭐가 어려워요. 뭐뭐가 재미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한국 드라마 보기가 재미있어요. 그래서 앞에 일어나기 보기를 주어로 사용을 하고 그 주어가 어떠하다라는 의미에서 감정 형용사를 사용했어요. 두 번째, 기에 좋다, 기에 나쁘다 라고 말해요. 앞에 오는 주어나 또는 주제를 뭐뭐에 좋다, 나쁘다로 말해요. 예문을 같이 읽으세요. 작은 토마토는 먹기에 좋아요. 작은 토마토는 먹기에 좋아요. 뭐뭐 하기에 좋아요. 그럼 다른 예문 하나 더 볼까요? 큰 토마토는 먹기에 나빠요. 네, 큰 토마토는 먹기에 너무 크면 먹기에 나빠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사에 기를 붙여서 뒤에 감정 형용사와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뭐뭐 하기가 쉽다, 뭐뭐 하기가 어렵다, 뭐뭐 하기 좋다, 싫다.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힘들다.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한국어 공부하기가 재미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는 것을 써서도 말할 수 있지만 기 문법은 이렇게 뒤에 감정 형용사와 더 자주 사용해요.
네, 뭐뭐 하기가 재미있어요. 뭐뭐 하기가 좋아요. 오늘 배운 문법 이해해요? 첫 번째 문법, 뭐뭐 을게요. 언제 사용해요? 의지 또는 약속을 말할 때 사용해요. 두 번째 문법, 동사에 또는 형용사에 뭐뭐 기를 붙여서 명사로 바꿔줄 때 사용해요. 오늘 배운 문법 꼭 복습하고 많이 연습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